자, 이 콜백 개념이 조금 어렵다면 우리가 썼던 용어 개념으로 다시 똑같이 바꿔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콜백은 계속 쓰고 있었어요. 자, 쪼르르르 내려가서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변수 const fn 2 1 혹시나 주석 안 쓰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펑션 데이터를 받아서 해당 데이터를 return 데이터 곱하기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매번 쓰는 건 사실은 조금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ES6 문법에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냥 문제없이 바로 수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슬쩍 볼까요? 자, 실행 컨텍스트는 풀고 여기다가 뭐 fn 2 1 하고 5 집어넣으면 바로 제곱 뜨죠. 자, 요거 ES5가 아니라 ES6 문법이에요. 우리 그 뭐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는 그 개념처럼 하는 건데 곱하기 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값을 곱해라 자기 자신에 더해라 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곱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플러스 플러스 했던 것처럼 제곱을 해라 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게 만들려면 const fn2 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펑션 똑같이 데이터를 불러오게 만들 거고 저는 이 데이터를 아까 위에서 어떻게 했지? 나누기 2를 했죠? 자, 나누기 2를 만들어 줍니다. 자, 2를 나눴을 때 이거를 그냥 바로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const는 rel 하나 만들어서 이 값을 fn2 1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rel을 던져주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값을 저도 확인하고 싶으니까 return. 그럼 결과는 다시 fn2라고 하는 to2죠. to2에다가 10을 던져 주면은 자, 1 is not defined 1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못할 냈군요. 자, 그럼 다시 해주면 자, 10을 나누기 하면 5가 되고 5를 던져줘서 25가 나한테 오겠죠. 위쪽에 했던 거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번에는 다시 const fn2 중에 3 해서 펑션 데이터를 또 집어넣게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집어넣은 i는 const rel 저는 위쪽에 뭐라고 썼었나 하고 보니까 곱하라고 해놨네요. 곱하기 5를 해놨네요. 그러면 데이터에다가 곱하기 5를 만들면 되겠군요. 곱하기 는 5 해가지고 데이터 자체를 넣으셔도 되겠지만 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자, fn2 2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rel을 던져주게 만들고요. 이 값을 return 시키면 자 되겠죠. 그러면은 무언가 수치가 들어오면 그 값을 연산을 해서 함수를 노출하고 이 함수에서는 다시 중간 연산한 데이터를 함수로 노출하고 이 i는 계산을 해서 return 반환을 하고 반환된 값을 다시 반환을 하고 반환된 값을 다시 여기서 반환을 시켜서 실제로 제가 fn2 3에다가 아까처럼 4를 집어 넣으면 100이라는 값을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뭐 let value result
2는 fn2 3에다가 뭘 쓰시든 관계없이 콘솔 로그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그대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살표로 바꿔볼게요. 자,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는 화살표 함수로, 다른 거 없이 그냥 오로지 이것만 바꾸겠습니다. 오로지 이것만 써주면 금방 처리가 되겠죠. 괄호 빼셔도 됩니다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으니 그대로 둘게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쓰면은 뭐 함수 내부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하나, 여기서 뭐 다른 함수 호출하게끔 만드나, 어쨌든 콜백은 콜백이에요. 콜백은 콜백인 거고, 해당하는 데이터에 이제 스택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개념은 똑같다는 거죠. 뚝뚝뚝뚝뚝뚝 눌렀을 때, 자, 필요한 프로미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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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to로 리턴을 걸고, 다시 데이터 값 처리하고, 다시 리턴 해서 해당하는 값을 돌리는 거죠. 자, 매스4가 아까 봤던 요거예요. 요거가 ES5 기준에서는 매스 함수 중에 4 제곱 함수라는 뜻입니다. 해서 리턴 시키고 그 값을 다시 뭐합니까? 여기 아래 호출 스택 보이시죠? 해당한 순서대로 처음에 3하고 2하고 1 했어요. 1에서 이거를 뭐합니까? 리턴 시키니까 얘는 이제 처리하는 거 끝난 거겠죠? 리턴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없어요. 해서 돌아오면 2가 되는 거고, 2가 작업이 다 끝나면 리턴 처리해서 3로 가는 거고, 3의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익명함수 쪽으로 넘기는, 콘솔 로그 이거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뭔가 수행해라 라는 결과값이 처리가 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 아이의 실행 컨텍스트 순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데이터에 사용하는 형식은 사실 여기 VS 코드 쪽에 여기 실행 및 버그라고 보이시죠? 이 실행 및 버그라고 하는 곳에서도 여기 위에 눌러보시면 해당하는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수행할까요? 라고 써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디버그라고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아래쪽 터미널로 결과를 출력하거나 확인할 수도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서나 내용들, 기능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자, 여튼 저는 이렇게 데이터 쓰는 것이 마음에 안 들므로 이제는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콜백 함수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라면 뭐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힘든 처리를 할 때는 가급적 안 쓰는 것을 권장을 하죠. 이유는 메모리나 여러 시스템 성능 저하가 너무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도대체 뭐냐? promise예요. 자, 우리는 이 promise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먼저 한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fetch였는데요. fetch라고 하는 아이를 제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어요. fetch 쓰고 처리하면 then, 쓰고 처리하면 then, 처리하면 then 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대충 느낌으로 보기에 위에 있던 얘가 더 이해하기 쉽나요? 얘가 더 보기 좋고 정리가 될 것 같나요? 자, 밑에 게 훨씬 더 보기에도 좋죠. 보기에도 좋아요. 근데 어제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던 이유는 함수 호출한다는 개념을 많이 보다 보니 거기에 익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친숙해 보이는 건데, 사실 이것도 함수인데 뭐합니까? 앞에 거 수행하고 끝나면 뒤에 거 수행하세요. 끝나면 뒤에 거 수행하세요. 끝나면 뒤에 거 수행하세요. 이 개념이거든요.
promise도 동일해요. promise도 생성자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는 어떤 기능을 promise를 어떻게 new promise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담아서 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럼 promise라고 하는 i를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거냐? 뭐 단순하게 위에 거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 이 i를 수행하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const를 써서 promise라는 변수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promise, 여기서 promise 하고 헷갈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데이터 value 그렇게 쓸게요. 자, 어떠한 값에 대한 처리라는 형태로 전달하게끔 하는 시점이다 라고 볼 건데요. 자, 이 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어떤 개념을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pending, 두 번째는 full fill, 세 번째는 reject. 사실 어제 패치할 때도 이게 보였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라고 그냥 넘어갔어요. 자, pending 뭘까요? reject는 거부예요, 거부. 즉 실패예요. 잘못된 거, 오류 난 거, 오류. 그럼 fulfill은 뭔가를 처리하겠다, 충족했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그럼 실패와 성공이 있다면 중간은 뭘까요? 진행 중? 전? 보류? 진행 전, 진행 중,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냥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펜딩을 하고 나면 결과는 리젝트거나 풀필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대기라고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들 대기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행이라고 진행한다 라는 뜻인 거고, 이거는 거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해석상으로 의미로 보면 진행 전인 상태나 대기나,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났을 때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전 여기다가 무언가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데이터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new라고 쓴다는 건 뭐예요? 생성자를 뭔가를 하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생성자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혀 처음 보는 아이긴 하지만 다른 아이들 할 때는 항상 뭘 쓰고 안에다 데이터를 뭔가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테스트다라는 생성자 함수를 썼다.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럼 생성자라는 테스트를 하나 만들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데이터, 뭐 알리엘, 아규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this.data, 뭐 this.알리엘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개념들처럼 값을 던져주게 되어 있는데 그 값은 두 개를 던져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데이터 중에 첫 번째는 resolve. resolve가 뭐죠? 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resolve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서 네이버 사전 해결하다, 그 값이 처리가 된 것이라는 뜻인 거죠. 즉 fulfill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면 그것은 resolve, 해결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fulfill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fulfill과 reject를 포함한 어쨌든 결과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부분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reject, 실패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즉 무언가를 처리를 했는데 그 값이 성공하거나 실패한다면 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결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왼쪽에 들어가는 건요 거의 풀필이에요. 얘가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단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들 resolve라는 단어로 써서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라고 봅니다. 자, 그걸 가지고 뭔가 쓰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사실은 뭐가 들어가냐면 펑션이 들어가요. 펑션이. 자, 화살표 함수를 바꾸겠지만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곳에다가 두 개의 데이터, resolve와 reject가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외부에서 뭔가 데이터를 끌어오겠죠. 끌어와서 뭔가 수행하고 할 겁니다. 그럼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setTimeout이나 이런 걸 뭔가 써야겠죠. 일정 시간 뒤에 값을 확인하는 용도로. 그게 싫다면은 그냥 바로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저는 그냥 setTimeout으로 쓰겠습니다. 대부분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0.5초 뒤에 값을 써주는 거예요. 자, 들어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했다는 얘기는 resolve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가 데이터 수행 성공 뭐 이런 얘기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 아이를 이제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new promise라고 하는 아이는 내가 뭔가 쓰기 위한 어떤 데이터 작업을 담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행하는 건 누구예요? 데이터 밸류죠. 어떻게 보면 생성잠수니까 여기다가 앞에 fn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붙이는 걸로 했으니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fn 데이터 밸류를 쓰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함수를 수행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만 놓고 보시면,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바로 찍어 볼게요. 자, 뭔가 데이터를 복잡하게 써놨지만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자, required is not defined 3번 제가 뭔가 잘못 쓴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유저 스트릭에 require 요청이 제대로 안 됐다고 뜨는군요. 일단 지금 바벨이 폴리필을 못해, 그러니까 변환을 못해요. 다른 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어떤 개념을 잡아주는 시스템이 동작을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요거 자체를 그냥 불러와서 쓸 수밖에 없네요. 자, 그냥 지금 요거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스크립트로 디스트 안에 들어있는 프로미스를 일단 불러볼게요. 뭔가 땡겨오고 해야 되는 기능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자, 중간에 데이터가 꼬이는 바람에, 바벨의 데이터가 꼬이는 바람에 웹팩으로도 한번 추가로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기는 할 건데 일단 지금은 바벨만 써서 그런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다이렉트로 스크립트를 연결했고요. 이거 변하는 거 말고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그래 놓고 나서 여기 프로미스 안에 들어가 있는 써 있는 데이터들, 저는 그냥 뭐 데이터 실제로 불러온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그냥 데이터 성공했습니다 라고 던진 거예요. 단순하게 던졌을 때 성공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라는 걸 떠나서 일단은 현재 상태는 이 new promise를 확인해 보면 내용은 어떻게 되냐? promise라는 객체 맞죠? new instance니까. 그리고 이 안에 pending이 뭐 하는 거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대기다. 그랬을 때 안에 보면
밑에 중간에 상태 보이시죠? promise state. pending 진행 중인데 뭐 했다? 성공했다. 상태 보이시죠? 그 성공한 결과물이 뭐다? success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패치할 때 보신 내용이랑 지금 똑같죠? 패치 데이터랑 똑같아요. 패치 데이터는 외부 파일을 불러올 때 쓰는 거고, promise는 단순하게 콜백을 대신해서 쓰는 것 뿐이에요. 둘은 같은 개념이에요, 따지면. 자, 그럼 성공했으면 이 데이터는 뭐 하겠습니까? 어디론가 보낼 거 아니에요. 자, 데이터가 성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더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성공한 다음에 수행해라 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즉 promise가 끝나면 이 아이가 콘솔로 끝났으면 이후에 수행해라. promise 기능 수행 후 다음을 수행해라 라는 뜻은 뭔지 모르지만 다음을 수행해라 라는 뜻은 then 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then이에요. 자, 줄 바꾸셔도 뭐 결과는 똑같으니까 바꾸셔도 되고요. 자, 다른 건 몰라도 무언가 자료를 처리하는 기능에서는 첫 번째 then은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는지 리졸브 데이터를 받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펑션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콘솔 로그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무언가 데이터가 전달이 돼요. 이 이름이 꼭 이거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어쨌든 리졸브에서 요청한 거는, 성공했을 때 요청한 거는 success입니다. 그 success란 데이터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파악하는 거죠. 자, 자료 파악이 끝났어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또 진행을 해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then 하고 펑션 해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올 것이고 콘솔 로그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해라 라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사실 뭐가 있을까요? 없죠. 왜? 넘기기 없잖아. 성공하면은 그걸 가지고 뭘 수행해라 라는 데 명령을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return 성공하였습니다. 써볼까요? 여기서 수행된 결과물을 다시 return 반환했으니까 뒤에서 수행하시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쪽에 있는 콜백 함수와 비슷하지만 콜백 함수와 이 i의 근본적인 차이는 얘는 수행하고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관계없이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행, 그 다음 수행, 순차적인 어떤 수행을 하는 반면에 콜백 함수는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강제로 처리하고 강제로 처리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함수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로직을 더 길게 데이터만 무리하게 들어가게끔 만드는 수행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차이예요. 이전에 있던 i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호출하면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가 다시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가 다시 다른 함수를 호출해서 이 호출된 값을 return으로 돌려주고 이 아이를 다시 돌려주고 이 아이를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뭐 하는 겁니까? 여러 단계를 갖다가 다시 돌아오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아이는 어떤 단계예요?
처음에 뭔가를 던집니다. 뭔가를 수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것이 끝나면 처리합니다. 반환했습니다. 돌아가나요? 리턴 시켰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뒤에 거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리턴 시켰다면 돌아갈까요? 볼까요? 점 땐 하고요. 자, 여기다가 펑션 수행하게 만들어서 데이터. 자, 이것도 콘솔 로그 데이터를 할 수 있지만 리턴 데이터에다가 플러스 추가 텍스트 아무거나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콘솔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then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랬더니 결과는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필요하시면 실행 컨텍스트로 보여드리면 되긴 하겠지만 이 실행의 순서는 최초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끝. 이게 다예요.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고 돌아가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니까 속도 면에서 훨씬 더 낫겠죠. 내용 이해 면에서도 사실은 훨씬 더 낫고요.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낼 건데 그 데이터 보낸 아이가 리졸브 성공한 건지 리젝트 실패한 건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드렸을 때는 이 값을 반환 처리하기 때문에 이 값을 이곳에 던져주게 됩니다. 던져주고 무언가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제가 던져뒀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을 작업을 했더니 받고 그 다음 수행, 받고 그 다음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값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패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reject. 자, 향후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reject를 던져주게 됩니다. 이 안에 제가 실패, 내용이 실패 라는 데이터를 넣어주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react는 실패란 뜻이에요. 오류가 났을 때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실패했다라고 에러 표시를 뜹니다.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 표시가 뜨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코드를 잘못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딘가에 실패하는 데이터가 생기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캐치라고 하는 메서드를 중간에 채워넣게 돼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내가 볼 거냐, 어느 지점에서 성공 시점인지 아니면 끝나는 시점인지 파악할 거냐 라고 놓고 본다면, 제가 볼 거는 일단 최초에 이 내용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중간쯤에 캐치를 한번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펑션, 자, 뭐 데이터로 써도 되지만 에러 데이터니까 에러 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콘솔 로그를 에러라고 찍어 보시면
결과는 실패했다라고 뜨겠죠. 실패했다고 떴으면 사실 끝내야 되는데 뭐 했습니까? 여기 리턴 자체를 성공했습니다 넣어놓다 보니까 이것에 의해서 계속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위에 거 성공한 데이터를 처리한 게 아니라 에러난 데이터를 뿌려주다 보니까 얘는 건너뛰고 뒤에 거를 수행하고 이 뒤에 거를 수행하고 난 결과물을 반환을 받으니까 사실 던진 게 없잖아요. 리턴. 자, 실패하였습니다. 뭐 아니면 위에는 성공이란 글자, 밑에는 실패라는 글자 넣고 뒤에다가 써주면 자, 그 데이터가 뜨겠죠. 콘솔로. 실패하면 실패했습니다 라고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에러 보내는 거고요. 성공했으면 리졸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라는 데이터를 보내주게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조금 함수를 줄인다 조정한다 라고 한다면 화살표 함수로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간단하게 썼죠? 밑에 리턴으로 제가 썼기 때문에 여기는 건들 게 없습니다. 에러 났을 때도 그 리턴 실패라고 썼으니까 실패라고만 썼고요. 데이터 하였습니다 라고 떴지만 뭐 여기도 딱히 없으면 패스하고요. 맨 밑에, 자, 맨 밑에는 어떤 분들이 그러죠? 펑션이니까 오케이 가능하겠지, 가능하고요. 한 줄이니까 가능하겠지, 가능하고요. 앞에 가로 생략 가능하고요. 앞에 있는 데이터와 뒤에 데이터 딱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것도 줄이고 뒤에 것도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 쓰면 이제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안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능은 하다. 자, 요 값이 내가 원하는 건 10을 던져 주었을 때 수행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그 값이 실패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판단해서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저는 여기다가 const mass rel 뭐 하나 하고 new promise 써줍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두 개 인정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response 그 다음에 reject 두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자, response가 아니라 resolve로 써야 되군요. 자, 개념을 놓고 보자면 그럼 이 데이터 두 개를 확인할 거니까 펑션으로 써도 되고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온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뭐 판단을 해서 써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한 번 더 감싸서 수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즉 이대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넣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를 펑션 데이터를 받아주고 수행하게 만듭니다. 자, 화살표 함수를 바꿔도 되겠죠?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 데이터를 얘가 수행하게 만들어서 리턴 해줍니다. 전 이게 별로 빨라서 좋기는 한데 가끔 이제 헷갈리는 게 전 많아서 const를 promise를 만들어서 그냥 promise를 return을 아이고 거꾸로 썼네. 저는 쓰는 편이에요. 이 자체를. 자, 그랬을 때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느냐? 숫자냐 문자냐만 놓고 보자고요. 숫자냐 문자냐만. 그럼 뭐 하면 돼요? if
해당하는 데이터에 무엇을 타입 오브는 넘버, 그쵸? and is none 해서 데이터. 그럼 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너무 if에다 많이 들어갔어요 라고 한다면 따로 뺄게요. 따로 빼서 컨스트로 데이터 타입 체크를 해서 써주면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구분해 주겠죠. 숫자 여부 판단. 그래서 이 숫자 데이터를 들어왔을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놓고 본다면 놓고 본다면 참 거짓을 쓰겠죠. 네. 숫자 아니. 일단 위에 걸 하기 전에 하나를 판단 여부에서 썼어요. 어차피 이걸로 제가 돌아오긴 할 거지만 지우고 깨끗하게 다시 해서 해볼게요. 자, 쓱 일단 지우고,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irst, 자 프로미스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처럼 만들 거예요. 자 프로미스, 뭐 프로미스나 변수를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럼 이제 좀 헷갈리니까 데이터 뭐 send 이렇게 할게요. 칼크라고 하자. 칼크는 자 new promise.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갈 거예요. 자 데이터 칼크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프로미스 자체를 그냥 처리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임시로 체크해 놓은 거고요. 자 이 자리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하나 두 개였죠. 뒤에 거는 실패했을 때 reject 였고요. 앞에 거는 성공했을 때 라고 하는, 자꾸 이름이 잊어버리네요. 쭉 response 아니죠? 쭉쭉쭉쭉쭉 resolve, 그쵸? resolve. 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들어오게 만들 거니까 저는 펑션 쓰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죠. 자, 일단 성공했을 경우로만 써볼게요. resolve. 자, 성공했을 경우 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를 뭐 성공했음, 저는 그냥 뭐 2 이렇게 쓸까요? 자, 나중에 바꾸더라도. 자, 그럼 이 데이터는 성공했다라는 가정을 아예 걸어놓고 사용했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성공한 데이터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얘를 저는 쓰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calc라고 하는 나이를, 자체가 이 값을 전달하니까 then then으로 받아온 i는 이곳에는 resolve가 아니라 response, 데이터를 받아오게 만들겠죠. 자, 이 자체가 사실은 펑션이니까. 단순하게 콘솔로 response라고 쓰시면 그 데이터는 고민할 거 없이 잘 불러왔습니다 라는 뜻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 두 개는 일단은 콘솔로 지워놓고 하겠습니다. 56번째와 64번째 올라가서 56번째와 64번째 거는 일단 자체군요. 지워놓고
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52번째도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데. 자, 하나, 둘, 이렇게. 아예 위에 있는 것 자체를 통째로 걸어놨으니 됐네요. 위쪽에 있는 건 데이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소 걸어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던져줬을 때 그 데이터 던져진 값을 확인했더니 리졸브 자체는 숫자 2가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여기 2를 던져주게 해놨잖아요, 제가.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5를 곱했었어요. 그러니 이 5를 곱한 데이터를 곱하기 5 라는 데이터를 저는 return 사용할게요. 자, 내보냈으면 거기에 따라서 .then을 사용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펑션 다시 응답을 받을 겁니다. 여기도 뭐 레스폰스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응답받은 데이터는 다시 똑같이 콘솔 로그를 통해서 레스폰스 확인하시면 처음에 2를 내보냈어요. 리졸브로 내보낸 데이터가 2가 들어올 거고 그걸 곱하기 5를 내서 값은 10이 됐겠죠. 10을 던져주고 그 값을 확인하면 10이라고 나오겠죠. 다시 이걸 우리가 나누기 2를 할 거니까 나누기 2에 대한 데이터 값을 저는 리턴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리턴으로 반환을 시켰으니까 그거에 대한 격가치를 또 확인하려면 .then 펑션 이곳에서도 response 바로 앞전에 대한 결과물의 응답이 성공적으로 된 것들을 내보냈을 때 return 내보냈을 때에 대한 응답을 다시 받는 것을 response 이 값을 다시 제곱을 곱해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내가 쓰기 위해서 then 펑션 쓸 겁니다. 일부러 여기는 확인 안 해봤어요. 자, 콘솔로 값을 직접 리스폰스로 확인해 보죠. 처음에 2가 들어왔으니까 10 10을 나누기 2 했으니까 5 5를 제곱했으니까 25 결국엔 25가 나오지 않을까 맞네요. promise 자, 실제로 식을 썼을 때 뭐가 변하게 할까 하다가 일단 이렇게 써봤어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일단 promise는 두 개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상태고요. 두 개의 값 중에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값으로 제가 써놨지만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값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거나 문제가 됐거나 그러니 여기다가는 추가를 하면 이제 if문을 쓰던가 아니면 사망연산자를 쓰던가 해서 수행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죠. 리졸브는 성공했을 경우에 대한 데이터니까 위에, 리젝트는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처리니까 아래에다가 씁니다. 이때 제가 쓸 거는 어차피 숫자가 아니냐 숫자냐라는 걸 판단할 거니까 여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쓸 거고요. 이 if에서는 true냐 false냐라는 값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기 좀 그러니까 저는 const로 퍼미션을 통해서 true냐 false냐를 쓸 거고
퍼미션이라는 이건 만든 거예요. 만든 변수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참이면 위에 거, false면 뒤에 거를 수행하게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25가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4라고 쓰면 100이 나올 건데 퍼미션 자리에 true가 아니라 false라고 써버리면 에러 메시지를 띄우겠죠. 이 에러 메시지 자체도 저는 화면에 원활하게 나오게 만들고 싶다면 어느 쪽에 쓰시든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 끝에다가 캐치를 썼다 라고 하신다면 콘솔 데이터로 들어온 아이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앞에 거의 참인 경우에 대한 데이터들이고 캐치는 에러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니까 에러에 대한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주씩밖에 없다면 사실은 생성잠수가 아니라 사막연산자로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보이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자, 라인이 너무 늘어나면 밑에 것이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 자리도 뭐 제가 엄청난 데이터를 빨리 빼거나 할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사막연산자로 쓱 써주면 좀 더 가벼워 보이는 것처럼 되겠죠. 자, 더 줄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놓고 보고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사막연산자 뭐 하는 거예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놓고 쓴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외부의 어떤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판단해서 수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데이터 칼크라고 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이곳에 값이 전달되게 하는 것은 이 리졸브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와 리젝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일 거 아니에요. 이게 리턴 되는 거거든요, 각각.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 new promise를 함수로 묶어 주겠습니다. new promise를 그대로 펑션 데이터 안에 묶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묶어진 상황에서 이 값 자체를 반환을 데이터 칼크라는 변수에 집어 넣을 거니까 뭐 가볍게 하려면 여기다가 return이라고 바로 써도 되죠. 바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의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반환하셔도 된다. 이때 펑션에서 이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니 무언가 값을 들어오게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거를 뭐 INS로 쓰든지 아규먼트로 쓰든지 쓰고요. 아규먼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볼 거라는 거예요. 있으면 판단을 하겠죠. 네. 이게 숫자냐 문자냐 뭐 이런 거 판단하시려면 type of 난이냐 아니냐 보는 거면 is 난 등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type of 이거는 붙여야 되죠. 자, 넘버냐 아니냐를 놓고 보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따로 쓰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가로로 묶어주는 걸 좀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숫자가 맞다면 해당하는 요 자리는 4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던져진 매개 변수 값을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들어온 아이가 숫자가 아니니까 다시 하세요 라는 명령을 쓰시면 다른 걸로 들어오게 하겠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쓰게 만들려면 이제는
new promise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감싼 함수로 수행하고 있으니 함수로 호출하게 괄호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 필요한 값을 입력을 하게 만드시면 실제로 값이 들어가고 그 데이터로 수행하게 되는 결과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때로는 문자 10을 했다 라고 한다면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여기서 판단을 다 할 수 있겠죠. 요거 사실은 숫자로 전환 가능하죠. 파스인트로 데이터 타입 그대로 들어온 거를 파스인트로 바꿀게요. 자, INS 자체를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INS를 강제로 숫자로 바꿔라. 파스인트. 그쵸? 자, 그러면 const convert num 이라고 쓸 거고요. 그럼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무조건 숫자일 거 아니에요. 타입 오브 찍으나 마나 무조건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여기다 뭐 할 거냐면 숫자지만 숫자가 아닌 아이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잖아, 그쵸? 얘네들을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is none 이라는 아이예요. 여기다가 ins를 붙이는 거죠. 아니다, 얘를 붙여야지. 이렇게 붙이면 강제로 숫자를 바꾼 다음에 그것을 난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난이면 true, 난이 아니면 false를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붙이기 때문에 여기다 앞에다 느낌표를 붙이시든지 아니면 판단 비교하는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이시든지 하셔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이 원활하게 동작을 하겠죠. 자, 결국에는 들어오는 수치를 강제로 숫자 처리. 얘는 숫자를 난인지 아닌지 파. 자, 문제는 난이면 true가 도출됩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참이면 거짓이면 을 만드는 거고, 리턴이 분명히 없어요. 리턴이 없지만 프로미스는 자연스럽게 이것에 들어가는 resolve와 reject라고 하는 두 개의 외계 변수에 대한 데이터 값을 그대로 내보내요. 그 내보낸 데이터를 누가 받아요? 이 리턴 자리에 있는 아이가 받겠죠. 이게 헷갈린다면 const data result 라고 써서 해당하는 이 데이터 리절트를 내보내시면 돼요. 따로 분리하세요. 헷갈리신다면. 자, 이렇게 만든 아이를 쓸 겁니다. 이때 데이터 칼크는 뭐 하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 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받아서 쓸 거고, 난 이거를 문자 A를 쓰면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럼 이걸 대체 언제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라고 하신다면, 자, 요거 자체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const 자, 네, fn num이라고 하는 아이를 담아서 이렇게 써줄게요. 자, 펑션 자리에도 다시 매개 변수로 들어올 수 있게끔 n 썼습니다. 자, 최소한의 콜백을 걸어주는 거고요. 자,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안에 데이터를 호출해라 라고 했습니다. 화살표 함수 안 썼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펑션 대신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뭐 할 거냐면 HTML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할 거니까 쓸게요. input type 텍스트로
id로 하겠습니다. 자, num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value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빈 형태겠죠. 버튼 달아주겠습니다. type 버튼 값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값은 여기에 제가 무언가 값을 입력을 할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인풋을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단순하게 보는 거니까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얘를 버튼 누르면 무언가 처리하게끔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버튼이 하나 필요하겠죠. 밑에다가 자, const btn은 document core selector 하고요. 버튼 당연히 인풋도 잡아와야 되니까 const input은 document core selector id를 잡아야 되죠. 그리고 num 자, 초단순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레이블 없고 폼 없고 이거는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한 거고요. 자, 제가 지금 할 거는 버튼을 클릭 시 인풋의 값을 파악하여 무언가 연산하게끔 만들어준 기능입니다. 뭐 배열 처리하고 뭐하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버튼 클릭하게 할게요. 자, 버튼 클릭. 그러면 btn add event listener 클릭. 그죠? 그 다음에 펑션. 자, 화살표 함수가 뭐 쉽다면 그걸로 하시고 이 prevent default. 자, 이제 밑에다 기능 써 봐야겠죠? 여기서 처리할 라인은 오로지 뭐만 하면 돼요? 이 인풋에 들어가는 값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인풋에 들어가 있는 누구 값 가져와요? 내가 어떤 쓴 값일 거 아니에요. 쓴 값. 써 있는 값을 속성명이니까 value 점 value 가져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 값을 우리는 체크를 해보면, 자, 이거를 뭐 less를 하든 const를 하든 const n은 쓸게요. 자, 콘솔 로그에다가 n 값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1 쓰면 1 들어가는 거고요. 152 쓰면 152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풋 요소에 들어있는 누구? value property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속성 가져오고 속성 던져주고 속성 처리하고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은. 그런 값을 가져왔는데 얘는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 문자예요. 문자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위에 뭐 했냐면 그 값을 던져지게 데이터 칼크라는 곳에 던지게 해서 들어가는 값이 파스인트 강제로 숫자 처리해 놨습니다. 문자를 직접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숫자가 들어가게끔 해놓고 숫자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수행하게끔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한다면은 오로지 뭐만 하면 돼요? 이 자체의 기능을 통째로 넣어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이미 만들었으니 함수를 그냥 바로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화면에 띄우게 하겠지만 그러면 다 건드려야 되니까 그냥 콘솔 값에 뜨게끔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숫자가 아닙니다. 작성하세요 라고 뜰 거고, 여기다 제가 10이라고 쓰면 625가 나는 거고, 5라고 쓰면 50이라고 쓰면
8이라고 쓰면 값이 튀어나오게 만들어 준다. 이걸 하실 수 있다면 계산기든 뭐든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